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요. 전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역사와 전통은 현대와 어우러지고 곧 경제 성장까지 이어지도록 탈바꿈 중인 전주.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초대해서 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을 텐데 우리 시민들께 마음 담아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 여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폭우에 또 비 그치면 폭염에 거기에 잼버리 행사 지원에 또 태풍에 정말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청명한 이렇게 가을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시장님. 전주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보내시면서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왜 우리 오랜 친구도 1년 3개월 동안 계속 붙어 다니면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기도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 지나면서 예. 보니까 점점 제가 전주에 너무 익숙해진가 하는 하나의 생각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전주 구석구석 그리고 시민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네. 전주가 역시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정말 역사 도시고 문화 도시다 네. 하는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다는 것을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전쯤 사실 우리 반갑습니다에 그때 막 취임하시고 오셨어요. 그때 대화를 다양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당시에 생각났던 게 딱히 정해진 루틴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혹시 이렇게 생긴 루틴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1년 3개월 만에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루틴은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까? 예. 그때 이제 반갑습니다는 저도 정말 정신이 없을 때여서 네. 와서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네네. 어떤 근본적인 루틴이 있는 게 좋고 운동선수들도 많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특별하게 루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또 루틴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고 그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님은 좀 자유로운 이렇게 성향 가지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맞습니까? 성격은 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은 자유롭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1년 3개월 안에 시장을 이렇게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기엔 좀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자체적으로 1년 3개월 만에 시장 운영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제가 보는 지난 1년은 어찌 보면 전주의 대변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생각이고 네네. 아울러서 전주가 가지고 있던 그 해묵은 과제 이 숙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트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시가 그동안 좀 묵었던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종합경기장 네. 터 문제라든지 네네. 또 이제 대한방직 터의 문제라든지 사실 뭐 지난 6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어찌 그렇죠. 보면 논의의 진척이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민관하고 협상이 나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조만간 하나하나씩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평가 기준표인 1년 3개월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 분들과 마음을 맞춰야 또 시청 운영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시청 직원분들과 많이 친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예.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느끼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사람마다 쓰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확히 취지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네. 어떤 시장과 호흡을 맞춰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저는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또 직원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민원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고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중앙이나 광역과 달리 이 기초지자체는 민원하고 직접 맞닿는 지점이다 보니까 민원의 사실은 강도도 세고 특히 이제 보면 정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즘 뭐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말씀드렸던 건 우선은 저는 공무원이 당당해져야 되는 거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전체 시민을 보고 일을 하게 되면 예. 어떤 민원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사실 공무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주가 지금 대변혁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떤 정책을 바라보고 예. 시민을 대하는 이런 자세가 돼 있을 때 뭐 누가 생각하든 그 전주의 대변혁을 끌고 가야 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초기에 뭐 엘리베이터 타면 슬슬 저 뒤로 빼고 시장님과 같이 안 타려고. 예. 갑자기 운동한다고 계단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네네. 예,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부분이 완화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저 내리라고 하고 꽉 찼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럴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시청을 보니까 그 인사이동을 갑작스럽게 하진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그 한 자리에 또 오래 있다 보면 또 머리가 굳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인사를 하는 편인데 그런 갑작스러운 인사를 좀 지향하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조금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게 적당한 기간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나치게 오래 있으면 뭐 굳죠. 근데 이제 중앙이나 중앙정부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인사를 하는 시스템인데 맞아요. 이 지방에 오니까 1년에 2번씩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옮기고 이건 저는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 최소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길게는 2년까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시민과 만나서 정리를 해서 정책을 설계한 이후에 실제 자기가 직접 실천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줘야 공무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그때 그 일은 내가 했다라는 자기 작품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네요. 많은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뭐 국가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시민의 뜻을 엮어서 자기의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작은 분야에서도 많은 공무원들,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사실 10년에 한 건씩만 그런 자기 작품을 만들면 어허. 전주에는 그렇게 상징이 되는 1년에 최소 200건 정도의 정말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예. 그런 어떤 정책,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가급적 1년 내에는 인사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그 프로젝트에 책임감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요.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아중호수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에 비전을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이 됐든 발표를 해야 공무원들도 책임감이 생기고 시민들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맞아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주의 정책들이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거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공무원들의 어떤
1년 이상의 네네. 기간 동안의 근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뭐 회사원이고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떠한 일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결제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이 결제가 좀 빨리 돼야 누군가는 어떠한 사업을 좀 누릴 수도 있고 빨리 진척시킬 수가 있는데 결제 라인을 좀 이렇게 좀 대폭 이렇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었다면서요? 라인을 만든 측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시장이 다 결정하는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소 실국장 정도 수준에서 네. 책임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네. 제대로 일이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뭐 시장이든 부시장 선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떤 커다란 정책의 방향이 변한다거나 굉장히 새로운 시책을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국장 책임하에 네. 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결정은 제가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또 나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굉장히 빨리 내리는 편이고 네. 특히 이제 뭐 건물 부셔야 될지 안 부셔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이 올라오길래 그냥 부시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거 결정하는데 1년, 2년을 소비해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 왜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냐면 철거를 한 모습을 정책 담당자도 봐야 되고 언론도 봐야 되고 시민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도 들어갈 수 있고 도대체 왜 저 공간은 비워놓고 뭐하지? 궁금증도 생기고 그게 저는 정책의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저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동안 사실 전주 시민들과 또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금년 이제 초에 35개 동 순방을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들으시는 분은 한 분인데 네. 저는 35번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 그 동순방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체육계든 언론계든 또 문화예술계든 경제계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가장 큰 거는 전주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변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 열망이 가슴속에 다 있더라. 그렇군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중앙하고 광해에 있다가 기초에 오다 보니까 정말 생활 밀착형 어떤 민원이 많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게 주차 문제, 교통 문제입니다. 맞아요. 35개 동 모든 곳에서 질문이 나올 정도로 그렇구나. 주차 문제에 대한 네. 관심들이 많았고 뭐 전주천, 삼천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 그리고 가로수 관리라든지 도시의 어떤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시책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봐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제가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4년만은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말 차근차근 꾸준히 해나갔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만큼 생활 밀착형 민원이 많다. 그래서 어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구청, 네. 시청에 있는 직원들 자체도 현장을 좀 많이 알고 현장을 자주 나가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됐을 때 어떤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또 없었습니까? 워낙 또 시장님께서는 개발의 이미지가 또 강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중에 빠르게 부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시민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분들도- 어떤 이야기였어요? 어이 뭐 철거왕이라고도 하고 뭐 제가 또 이렇게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네, 네, 네. 근데 그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도 뭐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전주가 그동안
성장이 지나치게 정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정책들이 개발로 비춰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다른 도시에 가보면 비슷한 도시에 가면 이미 다 돼 있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개발만을 위한 개념은 아니다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에 개발을 하는 부분, 오히려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늦게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는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 애초에 설계부터 그렇게 들어갈 수가 설계부터 있으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발과 환경 보존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울려져 갈 수 있는, 저는 전주시 전역이 하나의 커다란 정원이 될 수 있는 저는 도시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원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쉼터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부분이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어떤 전주하면 전주 시내 전체가 생태공원이다. 네. 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고 개발되고 변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 시민분들 만나면서 칭찬도 듣고 또 때로는 또 따끔한 이야기도 듣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분이 계실까요? 어떤 분이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별히는 아닌데 이제 뭐 제가 어디 모래내 시장 축제 갔더니 예. 막 쌍소리 한다고 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그때 욕도 먹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KCC 네. 이전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대부분 그런 말씀이요. 주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일은 해야 된다, 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10가지 일을 추진을 하게 되면 10가지 다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중에 예를 들어 3가지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건지는 거는 7가지라고 하는 성과는 우리는 분명히 건집니다. 근데 이 3가지 때문에 분명히 욕 먹죠. 이 3가지 때문에 욕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 시장이 먹어야지. 그래서 이 욕은 제가 먹을 거고, 이 일의 부작용을 없애고 개선방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민과 공무원과 어떤 하나된 힘으로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주를 말할 때 이 분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역사문화 분야인데요. 시정 운영 사항에도 역시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한창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 K한류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소리, 한소리까지 전주가 어떻게 보면 K한류의 본고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엄청 많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역사 자산, 문화 자산이 결국에는 일자리로 연결이 되고 시민의 생활로 연결이 되고 네. 관광으로 연결이 되고 그랬을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주에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그런 어떤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일자리를 입히고 산업화를 입히고 여기에 관광을 입히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예. 이름하여 왕의 공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한옥마을과 구도심 그리고 건지산과 이제 주변 아울러서 이제 승암산이라든지 아중우수라든지 이런 권역을 나눠 가지고 기본적인 왕의 궁 그리고 왕의 정원, 왕의 숲이라고 하는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예. 뭐 길게는 한 2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짧게는 한 10년 정도 해서 좀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20년 본 거는 이게 역사 사적을 유적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문화재 위원들한테 검증받고 이런 복원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잡은 거고 예.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떤 10년 안에 빨리빨리 해나가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도 지정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네. 이제 국가의 법이 좀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경주하고
공주, 부여, 익산이 맞아요. 지금 고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 네네. 지금 전주도 후백제 수도로서 고도 지정을 신청을 해서 받아내게 되면 네. 그 고도를 복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제 소위 말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가 됩니다. 아, 그럼 예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타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도 지정을 받고 거기에 있는 뭐 동부산성을 비롯해서 이걸 복원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현대적인 스토리를 입히고 예. 이걸 통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이 과정에서 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 전주에서 네. 문화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도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하여튼 전주를 만들겠다는 포부이고요. 네네. 이제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이상은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주가 사실 갖고 있는 자산들은 그동안 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뭔가 하나로 이어주는 프로젝트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류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한류를 전주 걸로 만드는 게 사실은 서해 비엔날레라든지 대사슴 놀이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식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사실 비빔밥 축제 이게 하나 가지고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세계적으로 매력을 끌기에는 저는 뭔가 모자란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주하면 또 한옥마을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더 확장시켜가는 개념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옥마을에 금년 상반기에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금년에 최소 1,500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 한옥마을에 온 1,500만 명의 네.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떠나서 유연을 확장할 수 있는 관광지가 좀 부족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중호수 주변을 포함해서 이 기린봉을 중심으로 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조만간 이제 덕진공원도 제가 발표를 할 건데 덕진공원 자체도 최소 한나절은 관광할 수 있는 정말 테마가 있는 이제 역사가 있는 공원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네네. 생각이고 뭐 월드컵 경기장 있는 스포츠타운 경우에도 그 호남 제일문하고 오늘 제가 또 행사 갔다 왔는데 예. 도로공사에서 하는 정원박람회 네. 수목원에서 하는 이런 어떤 관광 자원을 엮어서 거기에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는 방식으로 만들면 네. 차를 가지고 전주에 오는 분들이 한옥마을 가기 전에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최소 한나절 하고 한 끼까지는 좀 잡아놓자. 네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여름도 지나갔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또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전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전주를 더 많이 즐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2023 전주 페스타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개념이 전주는 사실 대표 축제가 애매모호한 곳입니다. 비빔밥 축제도 있고, 뭐 영화제도 있고, 대사슴 놀이도 있고, 독서 대전도 있고, 정원박람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축제와 문화 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엮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난해 제가 어떤 대표 축제 개념으로 한번 시도를 한 게 욕 많이 먹었죠. 비친 축제라고 해서 욕 많이 먹었는데 그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어요. 그건 이제 이런 개념이죠. 맛과 친하고 멋과 친하고 열정과 친하다는 취지인데 그 대신 사람들 머릿속에는 쏙 박히니까. 근데 또 다른 의미의 이제 뭐 문제 제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틀린 건 빨리빨리 고쳐야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년에도 축제의 타이틀을 달지 않고 이제 전주 페스타라고 해서 이제 10월 6일 아마 개막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전주시가 해오던 축제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내서 네. 10월 한 달 전주에 축제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0월 달에는 언제든지 전주를 오시면 볼거리는 충분히 있다.
지금 전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평소에 이제 야간에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또 이 도시들을 즐기고 있잖아요. 평소에 이게 야간의 어떤 경치를 느끼려고 가는 곳이 있습니까? 밤에 딴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당이든 카페든 사실 한옥마을도 그렇고 너무 빨리 닫습니다. 그래서 밤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약한 지금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간 관광 특화도시 개념으로 해서 지금 경기전이라든지 그리고 덕진공원이라든지 다양한 스팟을 찾아서 네네. 야간에도 볼거리가 있는 어떤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지금 엄청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성과들이 내년부터는 밤에 전주에서 가볼 곳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영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물론 힘들고 손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뭔가를 문화를 만들어낼 때 젊은 층이 그렇고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밤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런 문화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전주가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애향심을 또 고취시키고 또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 또 스포츠가 또 가진 또 강력한 힘이라고도 드는데 최근에 뭐 KCC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 좀 아쉬운 마음도 갖고 있고 또 실망의 목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갖고 계신 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어떤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실내체육관 문제를 핑계로 빌미로 뭐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과는 관계없이 실내체육관은 2026년 준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조 경기장도 준공을 할 것이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실내에서 가능한 어떤 뭐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든 그리고 농구든 배구든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또 요즘 여자 배구도 인기가 있고 그러기 네.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창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네. 야구장 완공되고 뭐 프로야구협회랑 얘기가 잘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어떤 이 경기장 완공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그건 해나갈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육상경기장 모든 게 좀 들어서는 네. 그리고 운동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바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포츠 타운을 지금 만들 계획이고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나은 구단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 그 대신 이제 우리 전주의 전북에 대해서 애향심이 있는 기업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그냥 흘러가듯이 오는 그런 기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전주에 큰 기업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크죠.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추가로 더 조성하고 네. 국가 탄소 산업단지에도 기업들을 제대로 유치를 해서 프로 구단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전주에서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프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는 과감히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 내부에 사실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뭐 KCC 문제나 새만금 잼버리 문제 때문에 우리 전북 도민들의 어떤 자존심의 상처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근데 결국에 해법은 누구로부터 별도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제 우리 전주는 전북은 자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어떤 내부에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경제 구조, 네. 문화 구조, 네네. 이런 체육계 구조를 만들어내야 될 숙제를, 과제를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전주 시민한테, 전북 도민한테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건 뭐
극복할 수 있고 네.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그 3위 신조 역지사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이제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도 하셨어요. 혹시 1년 3개월 동안 또 시정 활동을 하시면서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내가 더 얻는 게 있더라 하는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내려놓는다는 취지보다는 어떤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가는 게 저는 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우리 전주는 내려놓을 것도 많죠. 근데 너무 내려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은 부분, 비워진 부분에 뭘 채울지에 대한 저는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전주 시민분들께 힘찬 각오 또 당부의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 대변혁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주 대변혁을 통해서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산을 활용해서 여러분 후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강한 경제가 됐을 때 우리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그 길이 더 빨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지금 추석 연휴 정말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시고 품격 있는 가을,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아무쪼록 전주시가 정말 시민분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도록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